2026년 유독 이상한 단어 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IMF입니다. 뉴스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슬그머니 이 단어가 다시 떠오르고 있죠. 무려 29년 전 나라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렸던 그 악몽 같은 이름이요. 당시를 기억하는 세대는 말합니다. 설마 또 그런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어리둥절한 20대는 묻습니다. IMF가 뭐예요? 무서운 건가요? 이상하다고 느낀 분들도 많을 겁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있다는데 왜 모두가 불안해할까요? 뉴스에선 수출이 늘고 기업 이익도 증가했다고 떠들썩한데 막상 내 통장엔 돈이 안 모이고 집값은 잡히지 않으며 일자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IMF, 그리고 위기 신호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합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국가 신용 등급도 양호하다면서요. 실제로 숫자로만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 외환 보유액은 4,200억 달러를 넘었고 대외 채무 구조도 IMF 당시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무디스와 S&P 같은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아직은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과거와 같은 외환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문제는 지표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 체력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견고하지 않다는 점이죠. 지금 한국은 수치로는 성장하지만 체감은 하락하는 기이한 경제를 겪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다시 3만 달러를 넘었지만 국민 다수는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IMF 이야기가 괜히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도 신경 쓰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건 가계부채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6센트.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심지어 미국보다도 높죠. 은행 빚을 끌어다 써야만 버틸 수 있는 생활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이자가 오르면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내수가 죽고, 내수가 죽으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버티지 못합니다. 이건 단순한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엔진이 꺼지는 문제예요. 여기에 청년 세대의 절망이 더해졌습니다. IMF 당시처럼 취업난이 극심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늘어난 결과 청년들은 일자리를 잡아도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취업은 성공인데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고시원에서 살아가는 26.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경제 성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폐업한 소상공인 수는 약 96만 명에 달했습니다. 임대료는 오르고 물가는 뛰고 대출은 조이고 버티지 못한 점포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그 여파는 고용시장까지 미치고 있죠. 소비가 줄면 유통도 줄고 결국 제조업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수출로 버텨왔던 한국 경제가 내수 약화로 균형을 잃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IMF 이야기가 다시 등장했을까요? 1997년의 그 사건은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동시에 흔들렸던 복합위기였고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남아있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는 그때와 유사한 신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신, 불균형, 불확실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커지고 있거든요. 불신은 정치에서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경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정책은 매번 바뀌며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잡겠다며 규제했다가 선거철만 되면 풀어주는 식이 반복되었고요. 청년들은 이 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말하고 중장년은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라며 절망합니다. 불균형은 자산에서 나타납니다.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70%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빚에 의존합니다. 심지어 코로나 이후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 무주택 서민은 대출도 못 받고 집도 못 사며 계속 월세로 살아야 하는 구조가 되었죠. 불확실성은 글로벌 환경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긴축 기조.
2026년 상반기에도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신흥국 자본 이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말 기준으로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순유출이 5조 원을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이 한국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필요한 건 겁주는 것도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우리는 더는 우리나라 경제는 괜찮다는 말만 믿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IMF라는 단어가 다시 입에 오르내리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금은 IMF 당시처럼 외환이 바닥나지도 않았고 기업 구조도 나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은 경제가 복합적이고 예상 불가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트리거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미 경험했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위기를 막는 힘이 아니라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조용히 준비하는 능력입니다. 주식, 부동산, 환율이 문제가 아니라 신뢰, 균형, 예측 가능성이 다시 세워져야 IMF라는 단어가 다시는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몇 년 후 뉴스 속 헤드라인은 분명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사실 그 징후는 2026년부터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주변에서는 잘 안 알려주죠. 경제 흐름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리고 남들보다 먼저 변화의 신호를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 확실한 근거와 흐름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